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먹었어요. 잔. 몸에 가장 순한 방법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요, 겔, 요즘은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 걸까요?고? 드신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만 신장이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어요고. 무해하다고 믿은 습관 때문에 많은 분들의 신장이 조용히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아주 익숙한 한 장면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조용한 아침입니다. 부엌은 아직 차갑고 햇살은 집 안으로 다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한 연세 드신 여성이 부엌 식탁 앞에 서서 하얀 두부 한 조각을 손에 들고 따뜻한 꿀물 한 잔을 더 따릅니다. 그분은 이것이 몸에 가장 좋은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단순할수록 자연스러울수록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조상 대대로 먹어오던 것이라면 틀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한 믿음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신장이 지쳐가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처음부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격렬하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심장처럼 갑자기 찌르는 통증을 보내지도 않고 감염처럼 고열로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신장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묵묵히 버티고 견디고 마지막 순간까지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걸러내려고 애씁니다. 그러다가 발이 붓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이유 없는 피로가 계속 느껴질 때쯤이면 대부분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신장이 과로해 왔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저는 어느 아침 진료실의 풍경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순을 조금 넘긴 작은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제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말투도 아주 점잖았습니다. 최근 들어 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서로 붙은 것처럼 뻑뻑하고 슬리퍼를 신으면 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밤에는 4번, 5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멋쩍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건강하려고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자세히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이 넘도록 매일 아침 두부를 먹고 따뜻한 꿀물을 마셔왔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간에 좋고 피부에 좋고 뼈에도 좋다는 말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분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신장 기능은 정상의 절반도 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함부로 드신 것도 아니었고 운동을 게을리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순하다고 믿었던 것들을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함께 드셨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겁을 들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좋은 것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함께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있을 때는 음식이지만 몸 안에서 만나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되는 조합도 있습니다. 신장은 아주 정교한 필터와 같습니다. 매 순간, 매 분마다 혈액을 걸러냅니다. 그 과정에서 잘 녹지 않는 물질이나 몸이 낯설어하는 조합이 들어오면 신장은 몇 배로 더 일을 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어떻게든 버텨냅니다. 하지만 60, 70을 넘기면 그 여유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을 자주 보면은 해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장이 계속 자극을 받으면 압력을 줄이기 위해 물을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겉으로는 소변이 많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신장이 더 지쳐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특별한 음식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쉴 수 있기를 원할 뿐입니다. 복잡한 조합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고 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밤낮 없이 걸러내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조용함이 신장에게는 가장 큰 약입니다. 아주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자연식품은 해가 없으니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자연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꿀도 자연이고 두부도 자연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노년의 몸 안에서 만나면 아주 작고 단단한 침전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완전히 소화되지 못하고 혈액으로 들어가며 결국 그 모든 부담은 신장이 떠안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아프지 않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부룩하고 조금 무겁고 조금 더 피곤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신장은 말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못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을 위하려는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그 습관을 멈추고 조금 더 단순하게 드시고 신장에 쉴 시간을 주면 됩니다. 몇 달이 지나 검사 수치는 서서히 나아졌습니다. 그분은 훨씬 편안한 얼굴로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바로 그런 말들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금지하려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믿어온 것을 부정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좋다고 믿어온 습관들 중에 조용히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돌아보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노년의 신장 손상은 갑작스러운 병 때문에 오는 경우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맞지 않는 음료 한 잔, 어울리지 않는 음식의 조합, 검증되지 않은 말 한마디. 노년의 몸은 아주 순합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만 보냅니다. 조금 붓고 밤에 자주 깨고 피로가 길어질 뿐입니다. 그때 멈추고 귀 기울인다면 신장은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쯤에서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급히 떠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 나이에는 더하는 것보다 조금 덜어내는 것이 훨씬 귀합니다. 모든 식사를 약처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몸이 편안한 식사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주 익숙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매일 아무 의심 없이 함께 드시고 있는 또 다른 조합들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신장은 오늘도 내일도 아무 소리 없이 견디고 있을 이야기들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거의 주의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음식을 같은 양으로 먹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고 어떤 사람은 쉽게 피로해지고 붓습니다. 그 차이는 대개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지점에서 생깁니다. 두부와 꿀 이야기 이후로 많은 환자분들이 제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음식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무엇은 안전하고 무엇은 피해야 하나요? 저는 보통 긴 목록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립니다. 어느 날 오후, 70이 넘은 한 어르신이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고 표정에는 적잖은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고 숨이 찬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밤마다 계속 화장실에 가야 하는 것이 가장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3번, 4번. 어떤 날은 새벽이 가까워질 즈음 다시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그대로 앉아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낮 동안의 식사는 아주 절제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짜게 먹지 않고 술도 드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매우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를 드시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뼈와 장에 좋다고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이미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사과가 나빠서도 아니고 우유가 좋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노년의 몸 안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났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자연적인 산이 많습니다.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따로 먹으면 각각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함께, 특히 위와 소화기관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아침 시간에 들어오면 소화 과정이 느려집니다. 그 결과 일부 단백질이 완전히 처리되지 못한 채 걸러내기 어려운 형태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신장이 떠안게 됩니다. 그 어르신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저 배가 조금 더 더부룩한 느낌 정도였고 그 감각이 아주 약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신장은 낮 동안의 부담을 만회하듯 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야간 배뇨가 점점 늘고 잠은 잘게 나뉘고 기운은 날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단순한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사과를 드시고 싶다면 사과만 따로 드십시오. 우유를 드시고 싶다면 최소한 1시간 뒤로 미루십시오. 어느 하나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리듬을 나누어 몸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 뒤, 그분은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복잡한 검사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얼굴만 보아도 신장이 쉬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밤에 한 번만 깨거나 어떤 날은 아침까지 쭉 주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큰 약을 먹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이해하셔야 될 역설이 있습니다. 신장을 해치는 많은 습관들은 무관심이나 방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또 하나의 예는 몸에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꿀, 레몬물, 각종 허브차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이 뜨거울수록 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꿀의 경우 너무 높은 온도는 그 안에 있는 자연 효소들을 파괴합니다. 그 순간 꿀은 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기 어려운 당분의 형태가 됩니다. 이미 약해진 신장에게는 필요 없는 부담입니다. 저는 또 다른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막 끓인 물에 꿀을 타서 드셨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입이 마르고 야간 배뇨가 늘고 성격이 괜히 예민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물을 손에 닿을 정도의 따뜻한 온도로 바꾸자 그 증상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신장은 이런 작은 변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급격한 온도 자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농도가 짙어지는 혈액을 싫어합니다. 신장은 일정함과 부드러움을 필요로 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반복해서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신장에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먹거나 마신 직후에 곧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커피는 강한 이뇨 작용을 합니다. 꿀이나 우유, 단백질이 많은 식사 직후에 커피를 마시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너무 빨리 밖으로 밀어냅니다. 신장은 균형을 맞출 시간도 없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마시는 분은 그저 정신이 맑아진 느낌만 받을 뿐 속에서는 긴장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커피를 끊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을 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조금만 간격을 두어도 신장은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해가 갈수록 저는 한 가지 확신을 더 강하게 갖게 됩니다. 신장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억지로 일하지 않게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식사는 단순하게 무거운 것들은 나누어서 몸이 처리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자신의 익숙한 습관 하나가 떠올랐다면 부디 서두르지 마십시오. 노년의 몸에는 아주 소중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정중하게 대하면 회복하는 힘입니다. 제때 멈추기만 하면 신장은 스스로 다시 균형을 찾아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신장이 매일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신호들입니다. 알아차리는 데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훗날 아주 큰 후회를 막아줄 수 있는 신호들입니다. 제가 제 나이 든 환자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이른 시기부터 이미 경고 신호들이 나타났는데도 그것들이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지나쳐졌다는 점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나이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아침에 조금 피곤하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라고 말합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면 원래 그런 거지 라고 넘깁니다. 다리가 약간 붓는 것 같아도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장은 매일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가 아주 작을 뿐입니다. 말로 하지 않습니다. 몸의 감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신호들 가운데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자주 무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침 소변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가실 때 소변색을 한 번이라도 보십니까? 대부분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저 잘 나오면 된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누가 그런 걸 신경 쓰냐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10초의 관찰이 신장이 지금 지쳐 있는지 아니면은 비교적 괜찮은지를 알려줍니다. 아침 소변은 밤새 일한 뒤 신장이 주인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습니다. 색이 맑고 연하며 묽은 차 정도의 색이라면 신장이 잘 걸러냈고 몸이 수분 부족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짙고 진한 노란색이라면 대개 수분이 부족했거나
평소보다 압박 속에서 신장이 일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색이 콜라처럼 매우 짙거나 거품이 많이 생겨 오래도록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만났던 60이 넘은 한 남성분이 떠오릅니다. 매일 정원을 가꾸며 지낼 만큼 겉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였습니다. 뚜렷한 통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매일 아침 소변색이 유난히 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땀을 많이 흘려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저녁에 아주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었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싫어서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신장은 밤새도록 소변을 농축해 몸의 수분을 붙잡아 두어야 했습니다. 이 일이 날마다 반복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바꾸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싱겁게 하고 물을 하루 앞쪽 시간에 나누어 마셨을 뿐입니다. 그러자 아침 소변색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약도 필요 없었습니다. 복잡한 치료도 없었습니다. 그저 신장이 보낸 신호를 알아차렸을 뿐입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되는 신호가 야간 배뇨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4번, 5번씩 깨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밤에 소변 생성을 줄여 몸이 쉴 수 있게 합니다. 신장이 지치거나 계속 자극을 받으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의 물을 저녁에 몰아서 마십니다. 신장은 일이 몰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고르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늦은 시간에 물이 많이 들어오면 신장은 밤새도록 일을 해야 하고 잠은 깨지고 피로의 고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주 작은 신호지만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발목이 묵직해지는 느낌입니다. 항상 눈에 띄게 붓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신던 신발이 조금 더 꽉 끼는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장이 필요 이상으로 물을 붙잡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금세 조절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속도가 느려지고 수분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한 할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프진 않은데 오후가 되면은 일어설 때 다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이미 신장 기능이 꽤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오지 않으셨다면 몇 년 뒤의 상황은 훨씬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많은 분들이 신장이 너무 지친 뒤에야 병원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몸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는 수많은 조언을 기억하는 것보다 몇 가지 핵심 신호를 기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신장은 우리가 의학을 이해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관찰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침 소변을 바라보고 밤잠이 끊기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하루를 보낸 뒤 몸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느껴보는 것. 이것들은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거의 필요 없지만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일 10초만 아침 소변색을 보고 5분만 어젯밤 잠이 어땠는지 떠올리고 오후에 자신의 다리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미 신장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나이에 신장은 강한 치료로 구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작은 속삭임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귀 기울이면 신장은 아주 공정하게 응답합니다. 일은 한결 가벼워지고 잠은 깊어지고 몸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아직 꼭 말씀드려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해 없어 보이지만 저녁 시간에 신장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들입니다. 그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낮 동안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녁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저 잠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신장에게 저녁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날 몸이 가벼울지 무거울지 머리가 맑을지 피곤할지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낮 동안에는 모든 것을 아주 잘 지키고 식사도 조심하고 움직임도 규칙적인데도 저녁에 몇 가지 습관 때문에 신장이 끝내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가장 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저녁 식사의 짠맛입니다. 아주 짜게 먹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진한 국 한 그릇, 약간의 절임 음식, 혹은 습관처럼 찍어 먹는 간장이나 젓갈만으로도 신장은 밤새 긴장한 채 일을 해야 합니다. 밤에는 몸이 일을 줄여야 하는데 신장은 물을 붙잡고 소금을 걸러내고 모든 균형을 다시 맞추느라 쉬지 못합니다. 그 결과 잠은 얕아지고 야간 배뇨는 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른이 넘은 한 어르신께 왜 저녁마다 낮보다 짜게 드시느냐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웃으시며 싱겁게 먹으면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잠들기 쉬움의 대가를 신장은 말없이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조금만 덜 짜게 드시도록 조절했을 뿐인데 완전히 끊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잠이 다시 깊어지고 아침에 무기력함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 흔히 보이는 습관은 잠자기 직전에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느낌은 몸을 편안하게 하지만 욕실에서 나오면 체온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때 신장은 긴장 신호를 받아 혈류와 소변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조절은 예전처럼 매끄럽지 않아서 야간 배뇨가 늘고 잠이 자주 깨게 됩니다. 제가 뜨거운 물 목욕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시간을 조금 앞당기라는 뜻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이 다시 안정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신장은 그 짧은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는 물을 너무 늦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낮에는 물 마시는 것을 잊을까봐 적게 마시고 저녁에 몰아서 보충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몰린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잠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은 밤새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고 밤은 피곤한 각성의 연속이 됩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충분히 물을 드십시오. 저녁에는 정말 목마를 때만 입을 적실 정도로 드십시오. 쉬어야 할 시간에 신장에게 추가 근무를 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장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 특별한 것을 더 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 나이에는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에 짠맛을 조금 줄이고 하루 끝에 물을 몰아 마시는 습관을 줄이고 몸이 애써 처리해야 하는 복잡한 조합을 줄이는 것. 그 하나하나의 줄임은 신장의 어깨에서 작은 돌 하나를 내려주는 일과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놓이는 순간은 환자분들이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때입니다. 삶을 완전히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리듬을 조금 조절하면 됩니다. 나이든 몸은 아주 공정합니다. 더 부드럽게 대하면 그에 걸맞게 평온으로 응답합니다. 저는 밤마다 4번, 5번씩 깨던 분들이 몇 달 뒤에는 한 번만 일어나거나 아예 아침까지 이어서 주무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신장이 마침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무엇인가 스치는 것이 있다면 그 느낌을 흘려보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아주 작은 변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녁을 조금 덜 짜게 드시고 물을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마시고 내일 아침 소변색을 한번 바라보는 것. 큰일은 아니지만 자기 몸과 맺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가족이나 친구 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다면 그분께도 전해주십시오.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이의 건강은 복잡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서로 상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은 아주 일상적인 것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작은 표시 하나를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신장을 조금 더 살피겠다는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입니다. 몸은 그 마음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더 가벼운 하루와 더 고요한 밤 그리고 더 평안한 노년으로 응답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